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가 호국대전 완공을 기념하는 문화대축제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호국불교 정신을 선양하고 순국 의순군을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이 제21회 은정 장학금 전달식과 제16회 나란다 축제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성월 스님은 정대 스님의 원력을 이어 불교인재 양성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현대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존엄사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회장 자현 스님은 생명의 존엄성과 더불어 개인의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하는 웹툰이 누적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독자들은 웹툰으로 불교 설화를 접하며 불교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를 높였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BTN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장화선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가 호국대전 완공을 기념하는 문화대축제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호국불교 정신을 선양하고 순국 의순군을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주지 법상 스님은 대흥사의 호국불교 정신이 호국대전 완공으로 현대적 계승의 성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대사의 구국애민 정신이 깃들어 있는 호국도량 해남 대흥사. 대흥사가 임진을 한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승군을 추모하는 호국대전 완공을 기념하는 문화대축제를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호국대전은 전통 양식의 776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7년부터 7년의 기간을 거쳐 건립됐습니다. 법요식에서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호국대전이 호국불교의 정신을 계승하는 현대적 성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대흥사의 호국불교 정신은 이제 호국대전의 완공이라는 현대적 계승의 성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다레스 의승의 고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업적을 추념하는 일은 우리 후손 모두의 몫이돼야 합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도영대종사, 성호대종사 등 종단 원로스님들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최웅천 국가유산청장 등 2천여 사부대 중이 동참했습니다. 자광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원로위원 스님들, 본사주의 스님들, 그리고 총회의원 스님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제는 어린이 율동 공연과 종묘 재래악, 뮤지컬 배우들의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문화 공연 이후 헌양과 헌다, 현판 제막, 호국대전 완공 기념 축사와 봉행사 순으로 추념 법요식이 이어졌습니다. 호국 대축제를 봉행하니 이는 선사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이 이루어낸 일이며 길이 계승하고 선양해야 할 모범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진을 한 당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서산대사와 수많은 의승들의 정신이 이어져 오는 호국도량 대흥사. 대흥사는 이번에 건립된 호국대전을 국민과 함께 호국 이승과 순국 선열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성지로 가꿔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조계종 전국교구 본사 주지협의회가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에서 제82차 회의를 열고 교구 중심제를 고려한 의전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전국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은 종단에서 제작 중인 의전 편람과 관련해 논의를 한 다음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차기 교구 본사 주지협의회장으로 의성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제83차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는 내년 1월 종정예하 신년 할애를 겸해 제15교구본사 양산 통도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02년 설립해 22년간 청년불교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제21회 은정장학금 전달식과 제16회 나란다 축제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진흥원 이사장 성월 스님은 30대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초대 이사장 정대 스님의 원력을 이어 불교 인재 양성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친구들까지 연신 셔터를 눌러 사진을 남기고 꽃다발을 전달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지난 2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한 제21회 은정장학금 전달식과 제16회 나란다 축제 시상식 현장. 지난 8월 막을 내린 제16회 나란다 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받을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대상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면서 성장하고 계속 우승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학금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청소년 포교의 앞장서는 은정진흥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청소년 불자 양성과 대학생 전법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동국의 주홍이 곧 불교의 주홍이며 불교 주홍은 바로 여러분의 큰 날개짓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정재단이 지금까지 진력해 주신 인재불사가 동국대학교를 21세기 나란다 대학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정진흥원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신행활동의 모범이 된 초중고 대학생 57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총 9,1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교리경시대회와 전통예술경연대회, K댄스 경연대회 등 대회 수상자에겐 조계종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등 부문별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습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211개 단체 4,697명의 인재들에게 전달한 장학금은 총 32억 5천여만 원. 이사장 성월 스님은 초대 이사장 정대 스님의 원력을 이어 불교 인재 양성 불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소 강제해 오신 사람의 소중함을 위해 불교 문화 창달과 불자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정재단은 큰 스님들의 유지를 잘 받들어 인재 불사와 불교 중의 가치를 앞장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불교 인재를 키우는 디딤돌로서 매년 새로운 변화를 거듭해 미래 세대 불자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공주 계룡산 갑사가 창건 1604주년 계산대제와 함께 순국 무명의승, 양민영가 합동 위령제도 봉행하고 창건 정신을 계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일 대웅전 앞 마당에서 봉행된 계산대제에는 영주 흑석사 회주 기현 스님을 비롯해 삼조 스님 등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유태결 갑사 신도 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갑사주지 천산 스님은 오늘 계산대제는 지난 1000년의 역사를 이어 새로운 천년의 민족문화를 꽃피우겠다고 다짐하는 날이자 아도화상과 역대 조사님들의 계산 정신을 우리 사회에 승화시키는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마곡사 부주지 해경 스님은 계산대제를 맞아 순국 소멸과 무명의 의승, 양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는 것은 역대 조사님들의 유훈을 되새기는 깊은 뜻이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계산대제 및 합동위령제는 이윤의식을 시작으로 법요식, 불자가수 이창화 씨의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 공연, 합동위령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현대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존엄사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학회장 자현 스님은 생명의 존엄성과 더불어 개인의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토론과 합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존엄사. 전 세계적으로 윤리, 법, 의학적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불교적으로 바라본 일은 드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학회가 불교에서 보는 죽음과 존엄사 문제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9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학회장 자연 스님의 기조 강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자연 스님은 불교는 생명 존엄성을 중시하면서도 고통 없는 평화로운 죽음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고,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생명의 시작은 뭐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예요. 자연 스님은 생의 마지막을 택하는 것이 주체적인 행위를 넘어 유교 문화에서 효와 깊이 연관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살뿐만이 아니고 내 몸을 훼손하는 것도 큰 불효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것을 온전히 돌려준다가 기본 효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업이 윤회하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의 삶이 연결되지만 각자의 삶에 대한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관점도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로서 함부로 못해요.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 생명은 내 거야. 이어 발표에 나선 오현희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은 율장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며 불교는 불살생 계율을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으로 존엄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기의 모든 율장의 해석을 보면 자살과 다른 형태의 살인 사이에 명확한 구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해석에서는 자살이 독립적인 윤리로 문제로 점점 더 고려되고 있고요. 균형 잡힌 요인들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보아야 한다고 율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한 환자의 존엄사 문제와 안락사의 정당화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대의학의 발달과 수명 연장에 따라 대두된 존엄사 문제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법을 모색한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말사 남해 무량암이 지역포교 활성화와 불교 발전을 위한 33인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남해 무량암은 지난 2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증명법사로 회주 범신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33인 관세음보살 점안대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포교와 불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무량암 회주 범신 스님은 남해 제1 청정기도 도량인 이곳에 33분의 관세음 보살님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많은 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 이렇게 원만회양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저만을 위해 증명으로 와주신 설정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량암 경내에서 발견한 33개의 자연석에 입상과 좌상 등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을 새겨 넣은 33인 관세음 보살상은 산신각 옆으로 난 시무도길을 따라 조성됐습니다. 제주 천진암이 3기의 5개 수계 살림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진암은 지난 2일 통도사 람림학당 해능스님을 전계사로, 송광사 율원장 대경스님을 갈마사로, 회주 정명스님을 교수사로 3기의 5개 수계 살림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계사 해능스님은 오늘 받은 법명을 삶의 목표로 삼아 공덕을 성취하는 고귀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선원장 청계스님은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을 벗어나 개를 기본으로 더 큰 신심으로 행하는 불자들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하는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가 누적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첫 연재부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DP 원작 웹툰을 그린 김보통 작가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독자들은 웹툰으로 불교 설화를 접하며 불교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를 높였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불교 설화를 소재로 제작한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2년 전 선운사 법주 4편 등 총 8편의 연재를 시작으로 매년 3시즌이 더해져 지금까지 20편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5일 시즌3가 공개되고 세계 80여 개국에서 웹툰을 감상하며 전체 누적 조회수는 2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3년째 웹툰 제작에 참여한 김보통 작가는 한국 역사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처럼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불교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전까지는 감흥 없이 보던 거를 더 풍부하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아가서 거기에 더 흥미가 생긴다면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3만 개가 넘는 댓글에는 사찰에 이런 설화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너무 재밌다. 템플스테이 가서 힐링하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알지 못했던 부분의 설화 같은 부분도 잘 알게 됐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도 많이 알게 됐다. 이런 댓글도 달려 있어서 좋은 영향을 비춰지고 있다고 봅니다. 천주교 신자인 김 작가도 작품을 연재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전등사라는 게 도로 표지판에 나오니까 가볼까가 된 거예요.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경과 사찰과 이런 유적지와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가 적혀 있는 그런 안내문도 정말 꼼꼼히 읽어보게 되고. 웹툰이 한국 문화 곳곳에 스며든 불교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만큼 독자들은 불교를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부처님의 여유를 통한 내려놓음을 좀 더 많이 알지 않았을까. 그게 단순 이겁니다라가 아니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로 그런 요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시즌2부터는 움직이는 웹툰인 무빙툰을 추가해 콘텐츠의 활용도를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시대 변화에 맞춰 전해진 부처님 가르침은 웹툰이라는 옷을 입고 새로운 포교 방편으로 거듭났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메타버스나 VR 영상 등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젊은 층을 타깃으로 불교 문화를 더욱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전통 문화를 좀 재조명해서 좀 사회에 맞게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더 찾을 계획이고요. 또 노력 많이 해서 좋은 어떤 콘텐츠를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는 합본 간행물로도 제작해 올 연말 시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산 천성산 홍룡사가 제2회 홍룡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산 홍룡사는 지난 2일 경내 대웅전합 마당에서 주지 법진 스님, 선학원 이사장 지광 스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신도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회 홍룡폭포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지 법진 스님은 여름 내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도량인 이곳 홍룡사 홍룡폭포와 함께하며 국화향기와 가을바람,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TN 불교TV 김지원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홍룡사 합창단의 합창곡을 시작으로 BTN 남성 중창단과 아코디언, 하모니카 연주를 비롯해 현악 앙상블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주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의 신작 마음산책 100일단상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 경내 휴휴당에서 열린 북콘서트에는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김종일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광영 신도회장과 신도들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성관 스님은 금년 신원사 주지 소임을 맡은 날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챙겨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기처럼 쓴 글 중 100편을 엄선해서 신작을 출간하게 됐다며 이번 출판을 계기로 신원사를 행복을 주는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관 스님은 후속작으로 마음챙김 100일단상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고찰 부산 운수사가 제5회 국화분재 축제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사했습니다. 운수사는 지난 2일 경내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주지 범일 스님, 조병길 사상구청장, 이종구 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국화축제 및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범일 스님은 부산 시민의 쉼터이자 휴식 공간인 운수사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행복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상식 및 모던 국악 연주 등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졌으며 국화분재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태고종 제주 금붕사 나유타 합창단이
제9회 정기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일 금붕사에서 열린 나유타 합창단의 정기 공연에는 회주 수암 스님과 주지 성빈 스님,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휴환 스님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처님 찬탄과 깨달음, 보살의 길을 뜻하는 세 가지 무대로 꾸며진 공연은 나무아미타불과 무소유의 노래 등으로 가을날 밤의 하모니를 선물했습니다. 회주 수암 스님은 합창단을 아끼는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음악으로 나누는 행복함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흥사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서영대사의 영정이 봉안된 호국 사찰인데요. 호국대전 완공으로 호국의승과 순국선열의 넋을 추모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